첫 번째 문법 수업입니다. 다 같이 만나지 못해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쌤이 가장 먼저 첫 번째로 고른 교재는 바로 이 중앙영문법이라는 책이에요. 미리 살펴본 친구들은 느꼈겠지만 이 책은 설명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쌤이랑 어렵고 복잡한 문법 문제들을 많이 풀어야 될 텐데 그 전에 앞서서 기본 개념들을 하나하나 구석구석 이 책을 통해서 살펴본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쌤도 이 책을 같이 진도 나가면서 어떤 부분을 잘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어려워하는지를 파악해서 다음 공부할 때 또 반영을 할 거예요. 쌤이랑 처음으로 시작하는 문법 공부이다 보니까 이 책에서는 쌤이 하나하나 정말 자세하게 차근차근 설명을 해줄 텐데 혹시 내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부분이어도 복습을 한다 생각하고 같이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쭉 내려가서 첫 번째 챕터부터 한번 보면 첫 번째 챕터에는 문장의 기초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에는 문장의 여러 가지 종류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중간에 의문문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명령문, 부가의문문 이런 것들도 있고 두 번째에서는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과 문장의 5가지 형식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부터 한번 보면 명사의 인칭 구분이 나오죠. 명사의 인칭 구분하는 거 설명을 먼저 읽어볼게요. 인칭 대명사는 사람, 사물의 이름을 대신하여 쓰는 명사이다. 말하는 사람은 1인칭, 듣는 사람은 2인칭, 그 밖의 사람, 사물은 3인칭이라고 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 인칭이라는 개념은 영어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국어에도 똑같이 있는 개념이에요. 쉽게 옆에 적어보면 인칭은 3가지가 있는데 1인칭, 2인칭, 3인칭. 쉽게 말하자면 1인칭은 나를 포함하는 거예요. I나 we. 2인칭은 듣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죠. 듣는 사람. 그러니까 너를 포함하는 대상이에요. you. 그리고 3인칭은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제3자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쌤이랑 어떤 사람이랑 대화를 하고 있는데 she 라고 표현하면 나도 너도 아닌 다른 사람이죠. 이제 그렇게 제3자를 가리킬 때 3인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명은 우리 단수복수 개념도 있죠. 한 명 혹은 한 개일 때에는 단수로, 여러 명일 때에는 복수로 나타낸다. 그래서 밑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명사 종류들 이 정도는 우리 정말 많이 구분했던 부분이죠. 희면, 나도 너도 아니니까 3인칭. 그리고 한 명이니까 단수. 그래서 이렇게 남자 한 명을 he로 지칭할 수 있죠. she도 마찬가지로 나도 너도 아니니까 3인칭. 한 명이니까 단수. 요렇게 여자들, 여자 한 명 가리킬 때 she. it은 나도 너도 아니죠. 사람이 아니에요. 3인칭. 그리고 하나일 때 쓰기 때문에 단수. 그래서 이렇게 3인칭 단수 표현들이 있죠. we는 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1인칭이에요. 하지만 우리이기 때문에 복수죠. You and I, Jack and I, my friends and I, you, my brother and I 이렇게 통째로 보면 1인칭 복수가 되는 거죠. 2인칭 you는 당신 한 명을 가리킬 때도 있고 당신 여러 명을 가리킬 때도 있어요. 너네들이라고 할 때에도 you를 쓰니까 2인칭이면서 여기에서는 복수라고 나와 있죠. You and N 이렇게 되면 너와 N이기 때문에 너희들 이렇게 복수가 되는 겁니다. You and your friends, you and Jake 이런 표현들 2인칭 복수에 해당되고 they 같은 경우에는 나도 너도 아니기 때문에 3인칭 그리고 복수이죠. Tom and Sue, these pens, those children 이런 표현들이죠. 그래서 처음에 문제 풀 때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명사들을 적절한 인칭 대명사 이것들 중에 하나로 바꿔 쓰세요 라고 나와 있는데 충분히 잘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넘어가면 인칭 대명사와 비동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대명사를 공부했으면 대명사의 적절한 비동사에 대해서도 같이 공부를 하죠. 그래서 I라는 대명사일 때에는 am, he, she, it 일 때에는 is, we, you, they 일 때에는 are. 이런 것도 우리 am, are, is 많이 공부해서 알고 있죠. was, were는 과거형일 때 단수냐 복수냐를 구분을 하는 거죠. 여기 밑에 보면은 it와 it의 소유격 it는 헷갈리기 쉬우므로 주의해야 된다 라고 나와 있어요. 발음은 똑같기 때문에 발음으로는 구분할 수 없어요. it는 이렇게 어포스트로피 s는 it, is잖아요. 주어, 동사가 합쳐진 패턴인데 이 소유격 it는 무엇무엇의 라고 소유격을 나타내기 때문에 무엇무엇의 항상 뒤에 명사, 무언가 하나가 같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its mouth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 두 개를 구분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문장은 it's his book 하면 it is his book. 그것은 그의 책입니다가 되는 거고 its mouth 이렇게 어포스트로피 없으면 소유격으로 그것의 입은 큽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발음도 똑같고 생긴 것도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밑에 비동사 am, are, is 구분하는 건데 이 부분도 충분히 잘할 수 있죠. was, were 쓰는 거고 넘어갈게요. 부정문 만들기 이 정도도 예전에 많이 했던 부분일 것 같아요. 비동사 부정문 만들기 굉장히 쉽죠. am, are, is 다음에 바로 not was, were 바로 다음에 not 이렇게 써주기만 하면 되죠. 이제 부정문을 줄였을 때 보면은 두 가지로 줄였을 수 있어요. 이렇게 I와 비동사가 합쳐지고 I'm not 이렇게 되거나 He's not, she's not, we're not 이렇게 not을 뒤에 혼자 남겨두거나 비동사랑 not을 합쳤을 수도 있죠. He isn't, we aren't 이런 식으로. 그런데 한 가지 좀 특이한 게 요 비동사가 am일 때에는 am not이 안 나오죠. 왜냐면 줄여 쓴다는 거는 어디까지나 조금 더 짧게 쓰면서 편하게 쓰려고 줄여서 쓰는 건데 요 am not은 합쳐지면 오히려 발음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am 이러면 발음이 더 어렵죠. 그래서 굳이 비동사가 am일 때에는 줄여 쓰지 않습니다. 간혹 가다가 조금 발음하기 쉬운 버전으로 ain't 나 혹은 너무 어려워 그냥 줄여 쓸 때에는 비동사 aren't 써서 I aren't라고 하자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회화나 노래 가사에서는 이런 형태를 본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는 알맞게 줄여서 쓰라 라고 나와 있는데 쉬운 부분이니까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밑에 practice 5도 부정문으로 바꿔 쓰시오. 한번 시도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동사로 넘어옵니다. 일반 동사 설명을 한번 읽어보면 일반 동사는 비동사와 조동사를 제외한 모든 동사를 말한다 라고 나와 있죠. 이 설명에 의하면 동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겠죠. 동사가 이렇게 있으면 동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 비동사, 두 번째 조동사, 세 번째 그리고 나머지를 일반 동사라고 한다. 우리 비동사는 am, are, is고 조동사는 요 한자 조가 도울 조예요. 동사를 도와주는 동사. 그래서 뭐 can이나 will이나 이런 동사들이 있죠. 이런 동사들이 조동사. 그 외에 나머지 동사들은 일반 동사. 그래서 여기에서 일반 동사들이 나오죠. 동사, 일반 동사는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낸다 라고 나와 있어요. 첫 번째 긍정문을 보면 사실 비동사랑 거의 똑같은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있죠. 원래는 일반적으로 주어 다음에 이렇게 동사가 오면 되는데 단 동사에 이렇게 s가 붙는 경우가 있으니까 주의를 잘 해야 되죠. 언제 s가 붙냐? 이거 다 기억하고 있죠. 주어가 he, she, it과 같은 요렇게 3인칭 단수
현재 시제, 요 세 가지 조건일 때. 첫 번째, 나, 너가 아닌 다른 대상일 때. 두 번째, 단수일 때. 그리고 시제가 현재 시제일 때에는 동사에 s를 붙여주어야 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정문을 만들 때 우리가 비동사일 때에는 부정문 바로 not을 동사 다음에 붙여주면 됐죠. 예를 들어서 You are pretty 라고 할 때 부정문 만들면 요 비동사 바로 뒤에 not, you're not pretty 이렇게 써주면 됐는데 일반 동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비동사처럼 이 부정 요소를 같이 데리고 다닐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조동사 do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반 동사 같은 경우에는 부정문을 만들고 싶을 때 이렇게 두 동사가 나와서 두 동사가 not을 같이 데리고 있어줘야 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죠. 만약에 원래 동사에 이렇게 s를 가지고 있거나 과거 시제라서 ed 형태를 가지고 있거나 동사에 붙어있는 무언가가 있을 때 그것까지 두 동사가 다 가져가죠. 예를 들어서 주어가 he, she, it이어서 동사에 s를 붙여야 된다 하면 두 동사가 s를 가지고 가죠. 그래서 뒤에는 원래 원형대로 과거일 때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she played였는데 과거라서 ed가 붙어 있었는데 얘를 부정문으로 만들고 싶다 라고 하면 요 과거형까지 두 동사가 가져가고 뒤에는 그냥 play 이렇게 되는 거였죠. 그래서 그 형태 두 동사가 나오면 뒤에 있는 거를 원형으로 바꿔줘야 되고 이런 부분 형태에 주의를 하면서 문제를 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She likes me 라는 문장을 부정문으로 바꿨을 때에는 두 동사가 나오는데 두 동사에 요 like가 가지고 있던 s까지 두가 가지고 does가 되고 likes는 s가 빠진 형태로 like로 이렇게 간다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똑같이 부정문으로 만드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부정문의 경우 축약형으로 쓰세요 라고 나와 있죠. 항상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혹시 문제 너무 오랜만에 풀어서 잘 모르겠다, 어렵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노력은 해야 돼요. 내가 그래도 한번 앞에 설명 읽어보고 고민해보면서 문제를 풀어보자 라고 첫 번째 노력하기. 두 번째, 그래도 너무 어렵다 하면 꼭 표시해놓고 쌤한테 질문을 하도록 합시다. 이제 의문문으로 넘어옵니다. 의문문은 종류가 물론 여러 개가 있긴 하지만 가장 일반적인 의문문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의문문은 첫 번째는 yes, no question이라고 해요. yes or no question. 두 번째는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 두 번째가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니까 사실 반대로 말하면 요 yes, no 의문문은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을 yes, no 의문문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의문사가 없이 물어보면 대답을 yes나 no로 해야 되는 의문문이 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소은이가 강아지를 좋아해요. 근데 쌤은 그게 궁금해요. 그래서 만약에 의문문으로 만든다 하면 쌤이 소은이한테 소은아, 강아지 좋아해? 강아지 좋아해? 이렇게 물어본다면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죠. 대답을 어떻게 하게 될까요? 네, 혹은 아니요,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쌤이 소은이한테 소은아, 뭐 좋아해? 무엇을 좋아해? 이렇게 물어본다면 소은이가 yes나 no로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이 무엇이 무엇인지 혹은 왜 좋아해? 라고 물어본다면 왜 좋아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겠죠. 그 의문사에 대한 정보를 대답으로 반드시 제공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의문문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yes, no 의문문, 그러니까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 먼저 나오는 거죠. 설명해 보면 의문사로 시작되지 않는 의문문은 yes나 no로 대답한다. 그 중에서 또 동사에 따라서 의문문 만드는 방법이 좀 달라지죠. 만약에 비동사가 있는 의문문이다 하면 비동사는 약간 힘이 있는 동사예요. 아까 부정문 만들 때에도 not을 본인이 스스로 데리고 있을 수 있었죠. 그래서 의문문 만들 때에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직접 앞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she is happy 라는 문장에서 is she happy? 라고 비동사가 직접 앞으로 나가서 의문문이 됐죠. 대답할 때 yes, she is 아니면 no, she isn't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고, 그런데 만약에 두 번째로 넘어가서 일반 동사가 있는 의문문이다 라고 하면 일반 동사는 힘이 없죠. 부정문 만들 때에도 예를 들어서 I like it 이런 일반 동사면은 부정문을 만들 때에도 본인이 not을 가지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두 동사가 나와서 I do not like it 이렇게 만들어줘야 됐잖아요. 의문문도 마찬가지로 일반 동사는 앞으로 직접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두 동사가 나와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두 주어 동사 원형 이렇게 쓰는데, 예를 들어서 You like music에서 두 동사가 앞으로 나와서 Do you like music? 이렇게 쓰는 거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현재형이나 과거형일 때에는 두 동사가 이 s나 d까지 가지고 간다는 거 기억을 해야겠죠? 그 다음 넘어가서 부정의문문이 나옵니다. 부정의문문은 말 그대로 의문문인데 이렇게 부정의 요소가 들어가 있는 의문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양이 좋아해?가 아니라 고양이 안 좋아해? 라고 물어보는 게 부정의문문이죠. 부정어가 들어가 있는 의문문을 부정의문문이라 하며,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하고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대답이 매우 중요한데, 대답은 질문의 긍정, 부정 형태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질문과는 상관없이 대답의 내용이 긍정이면 yes, 부정이면 no로 답한다. 그런데 이게 yes나 no 이 부분이 우리말의 네, 아니오와는 반대이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한국말에서는 긍정으로 물어보냐, 부정으로 물어보냐에 따라서 대답이 반대로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쌤이 소은이한테 물어봤어요. 소은아, 강아지 좋아해? 라고 물어봤는데, 만약에 소은이가 강아지를 좋아할 수도 있고 안 좋아할 수도 있죠. 만약에 좋아해 라고 물어보는데 좋아한다면 응 이라고 대답을 할 거고, 안 좋아하면 아니 라고 대답을 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소은아 강아지 안 좋아해?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만약에 좋아한다면 강아지 안 좋아하지? 라고 물어본다면 아니 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아니 좋아하는데?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안 좋아하면 응 나 강아지 안 좋아해 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한국말에서는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를 물어봤을 때 대답이 반대로 바뀌는 거죠. 왜냐면 요 안까지 요 질문의 세트이기 때문에 우리는 요걸 하나로 생각해서 대답이 반대로 바뀌어요. 그런데 영어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부정 요소가 있든 없든 영어에서는 딱 요 동사, 예를 들어서 like라는 동사에만 딱 집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답이 긍정으로 물어보든 부정으로 물어보든 항상 같아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영어로 바꿔본다면 강아지 좋아해는 Do you like dogs가 되겠죠. 안 좋아하냐면은 Don't you like가 되는 거겠죠. Don't you like dogs가 되는 거겠죠. 이 두 의문문을 한번 살펴보면 영어에서는 Do you like로 물어봐도 동사는 like이기 때문에 좋아하면 yes,
안 좋아하면 no가 되는 거예요. 부정문으로 물어봐도 동사는 like이기 때문에 이 like에만 초점을 맞춰서 좋아하면 yes, 안 좋아하면 no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정문으로 물어봤을 때 한국말로 생각해서 아니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서 영어로도 no, 응이라고 대답한다고 해서 영어로도 yes로 대답하면 전혀 반대의 대답이 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쌤이 하나 덜 헷갈릴 수 있는 팁을 알려주자면 우리가 보통 그냥 yes나 no로 대답하지 않고 뒤에 주어, 동사까지 붙이죠. 이 부분을 잘 살펴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 좋아하면 no 하고 뒤에 대답을 하죠. No, I don't라고 대답을 하죠. 왜냐면 I don't like니까. 항상 대답할 때 요 동사 뒷부분에 not이 있으면 요 not은 no랑 세트입니다. 만약에 뒤에 not이 없어요. 그냥 I do로 대답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not이 없는 동사는 무조건 yes랑 짝꿍입니다. 그래서 yes나 no는 한국이랑 반대라서 대답하는 게 너무 헷갈리면 뒷부분을 먼저 채워본 다음에 뒷부분에 not이 있으면 no, 없으면 yes 이렇게 거꾸로 답을 채워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문을 한번 살펴보면 Don't you know Tom? 이라고 물어봤죠? 너 탐 알지 못해? 몰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너는 탐을 알지 않니? 라고 물어봤는데 알고 있으면 yes라고 해야 되나 no라고 해야 되나 헷갈릴 수 있죠. 그때 뒷부분을 먼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no라고 물어봤으니까 대답할 때 yes, I know 라고 하려면 I do 라고 대답을 할 거잖아요. don't라고 대답하지 않겠죠? 만약에 뒤에 대답이 yes, I do 라고 끝나면 대답에도 yes를 붙이는 거예요. 만약에 대답이 몰라서 no, I don't know Tom 이렇게 되면은 요 뒤에 나오는 not은 항상 no랑 짝꿍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라서 중학교에서 시험 볼 때에도 한 번씩 문제에 나와요. 그러면 이런 부분 틀리면 너무 속상하죠. 왜냐면 어려운 거 틀리면 그래도 억울하진 않은데 헷갈리는 부분 틀리면 너무 속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문제 풀 때 요거 헷갈려도 다시 한번 더 많이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면 또 더 많은 예시들이 나오는데 몇 개만 더 살펴볼게요. 첫 번째, Isn't she American? 그녀 미국인이지 않니? 라고 물어봤어요. 이렇게 물어볼 때 만약에 그녀가 아메리칸이 맞으면 She is 라고 대답을 하겠죠. 그러면 yes랑 짝꿍. 그래서 yes, she is. 만약에 미국인 아닌 게 맞아요. 응, 아니야.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she isn't American 이니까 not이 있죠, 뒤에. 그러면 세트로 앞에 대답은 no. 그리고 세 번째 예문을 한번 볼게요. Weren't these shoes dirty? 이 신발 더럽지 않아? 라고 물어봤어요. 만약에 더러우면 그러면 they were 이라고 대답을 하게 되니까 앞에 대답은 yes. 더럽지 않아요. 안 더러운데 they weren't dirty인데 이렇게 되면은 not이 있기 때문에 대답도 no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앞이랑 뒤랑 잘 맞는지 살펴보는 게 제일 정확한 방법입니다. 밑에 문제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면 Isn't he married? 라고 물어봤어요. 그 결혼하지 않았니? 라고 물어봤죠. 결혼하지 않았니? 근데 실제로 그는 결혼을 안 했대요. 그러면 대답할 때 결혼 안 했어. He isn't married니까 he 결혼 안 했어 라고 대답을 해야겠죠? 그러면 뒤에 not이랑 짝꿍인 건 no 이렇게 풀면 된다는 거죠. 처음에 이 부분은 좀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헷갈리는 부분,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 헷갈리는 부분이니까 헷갈릴수록 많이 봐야 돼요. 그래야 내 걸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문제 나중에 꼼꼼하게 한번 풀어보고 이제 드디어 의문사로 시작하는 의문문으로 넘어갑니다.
한번 같이 보면 의문사로 시작하는 의문문은 yes나 no로 대답하지 않는다. 당연히 그 의문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해줘야겠죠? 비동사가 있는 의문문은 비동사는 힘이 세니까 비동사가 앞으로 나가고 주어 여기 원래 있던 거예요. 여기 원래 있던 비동사가 이렇게 앞으로 슝 나갈 수 있고 일반 동사가 있는 의문문은 일반 동사 스스로가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두 동사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이건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랑 똑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What is it? 이렇게 물어보면 It's a radio. 이게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알려주는 의문문이죠. 밑에 한번 의문사별로 살펴보면 Who is she? 라고 물어보면 그가 누구인지 누구에 대한 정보를 알려줘야 되죠. She is my sister. What did you do last night? 어젯밤에 뭐 했어? I watched the movie Harry Potter. Where was she yesterday? 장소에 대한 대답을 해줘야겠죠. She was at home. When did you go jogging? 조깅하러 언제 갔어? 이니까 언제에 대한 정보를 줘야겠죠. I went jogging this morning. How was your trip? 어땠는지 물어봤으니까 It was wonderful. Why is he absent? absent 하면 결석했니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왜 결석했어? 그럼 이유를 대답을 해줘야겠죠. Because he is ill.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됩니다. 오히려 대답하는 게 쉽죠? 부정의문문보다. 밑에 알맞게 의문문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선택의문문으로 넘어갑니다. 선택의문문부터는 약간 짜투리 의문문들입니다. 좀 쉬운 부분들이에요. 일단 선택의문문을 보면 선택의문문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대답해야 되는 의문문입니다. 그래서 yes나 no가 아니라 그 둘 중에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쌤이 소명아 너 뭐 좋아해? 라고 물어보면 너무 질문의 범위가 넓죠. 예를 들어서 뭐 좋아한다고 대답해야 되지? 먹는 거? 뭐 보는 거?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럴 때 선택권을 주는 게 선택 의문문이에요. 강아지 좋아해? 고양이 좋아해? 이렇게 두 가지 옵션을 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앞에는 똑같은 의문문이에요. Which do you like better? 그런데 여기에 선택권을 주는 거죠. Summer or winter? 혹은 Who cleaned the room? 인데 둘 중에 누구야? Tom or Bob? 이렇게. 그래서 이런 의문문들은 대답할 때 요 중에 하나 넣어서 대답을 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뭐 그렇게 winter 이렇게 딱 혼자 대답을 하거나 문장 만들어주고 싶어도 Tom cleaned it 이런 식으로 둘 중에 하나를 넣어서 I went there by train 둘 중에 by train으로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주면 되는 거죠. 밑에 문제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뭐 그림 보고 딱 풀면 되니까 잘 풀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넘어가면 부가의문문이 나옵니다. 부가의문문은 말 그대로 부가적으로 나오는 의문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형태가 일단 평서문을 쓰고 평서문을 쓴 다음에 뒤에 그치?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부가의문문입니다. 설명 앞부분만 먼저 읽어보면 상대방에게 확인이나 동의를 구하기 위해 문장 맨 끝 앞에 짧게 덧붙이는 의문문으로까지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이냐? 확인이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쓰는 거래요. 예를 들어서 소은아, 강아지 좋아해? 이렇게 일반적인 의문문으로 물어본다면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잘 모르겠어서 물어보는 의문문일 가능성이 크죠. 근데 만약에 쌤이 어제 소은이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강아지랑 놀고 있는 장면을 봤어요. 그래서 오늘 소은아 너 강아지 좋아하잖아. 그지? 이렇게 물어본다면 좋아하잖아? 그치? 라고 물어볼 때에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서 맞지? 라고 한 번 더 확인을 구하거나 동의를 구하기 위해 물어보는 느낌의 질문일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부가의문문은 어느 정도 내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그게 맞지? 라고 물어보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부가의문문에서 중요한 부분은 만약에 문장이 긍정문이라면 부가의문문 부분은 부정으로 만약에 부정문을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라면 긍정의 부가의문문이 와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앞에가 긍정이면 뒤에가
부정으로 물어보기. 앞에가 부정문이면 뒤에는 긍정으로 물어보기. 요거 하나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예문을 보면 He is a teacher 이라고 물어봤어요. 앞에가 긍정이죠. He is a teacher. 그러면 뒤에는 부정으로 Isn't he? 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동사 주어의 형태로 You like Tom. like 같은 동사는 여전히 힘이 없는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부가의문문일 때에도 두 동사가 나와줘야 돼요. 긍정이기 때문에 부가의문문은 부정으로 Don't you? 라고 물어봅니다. Jane will meet her friend. 긍정으로 물어봤죠. 그럼 대답은 부정으로 will not을 줄여 쓴 형태죠. will not을 줄여서 won't she? 라고 물어봅니다. 우리가 부가의문문을 쓸 때에는 무조건 짧게 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부정문일 때 이렇게 줄여서 항상 줄여서 쓰고 이 주어 부분도 항상 앞에서 나온 그 명사를 다시 한번 언급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대명사로 씁니다. 여기 밑에도 설명이 나와 있죠? 부가의문문의 부정형은 반드시 축약형으로 써야 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밑에도 보면 부정문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You aren't tired 라고 하면 긍정문으로 Are you? 라고 물어보겠죠. The students didn't. 부정문으로 물어보면 Did they? 라고 대답하겠죠. You can't play soccer 하면 긍정으로 Can we?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그리고 You couldn't finish your homework 라고 말을 한다면 뒤에 부가의문문은 긍정으로 Could you?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이 부분도 이렇게 집중을 잘 하면 동사 부분 잘 확인해서 부가의문문을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요번에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제 넘어가면 의문문은 끝났고 명령문이 나옵니다. 명령문은 설명을 먼저 바로 보면 주어 없이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문장으로 뭐뭐 해라 라는 뜻을 나타낸다. 명령문이어도 공손하게 지시하는 경우일 때에는 플리즈를 붙이기도 한다. 이렇게 나오죠. 보면은 원래는 우리가 명령문은 이렇게 주어 자리에 you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명령을 한다는 건 내 눈 앞에 있는 상대방한테 항상 내 앞에 있는 상대방한테 이거 해줘 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항상 명령의 입장에서는 주어는 you이기 때문에 you를 생략하자. 이렇게 쓰는 게 명령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설명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가 한국말로 명령이라고 하면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명령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명령문 자체가 되게 좀 센 느낌의 말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영어에서는 명령문이라는 건 단지 그냥 내 앞에 있는 사람한테 you를 생략하고 말하는 거라서 뭐뭐 해주세요 라고 부탁의 의미도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공손하게 지시할 때에는 please를 붙이기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만약에 이 동사 원형의 형태에 대해서 동사가 비동사라면 비동사는 이름이 비동사인 이유가 동사 원형의 형태가 be이기 때문에 그냥 be를 쓰면 된다는 거죠. Be quiet, be quiet please 이런 식으로 쓰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시도 한번 살펴보면 You are kind to others.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해. 인데 친절하세요 라고 you를 생략한 명령문을 만들고 싶다 하면 비동사의 원형 be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Be kind 이렇게 to others 이렇게 쓰면 되고 You clean the classroom. 너는 교실을 청소해 라고 할 때 청소 좀 해줘 라고 표현하고 싶으면 you를 생략하고 요 동사의 동사 원형 clean은 원형도 clean이죠. 그래서 clean the classroom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정명령문은 부정이 붙으면 반대로 하지마 라는 의미의 명령문이겠죠. 그럴 때에는 앞에 don't만 붙이면 된다. 어려울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make a noise 하면 시끄럽게 하다인데 시끄럽게 하지마 라고 하고 싶으면 don't make a noise, don't close the door 이렇게 표현을
만들면 되죠. don't 대신에 항상 일반 부정문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 not 대신에 never를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거의 같은 뜻이에요. 의미가 강조된 부정명령문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구분 없이 쓰기 때문에 요 never를 쓰는 표현도 한번 기억을 해두도록 하세요. 이제 밑에도 문제를 한번 명령문 만드는 문제를 한번 쭉 풀어보고 그 다음에 청유문이 나옵니다. 명령문이랑 청유문은 살짝 비슷한데 명령문은 당신이 이거 하세요이고 청유문은 우리 같이 이거 합시다예요. 청유문이라는 단어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단순하게 우리 뭐 합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 일반적인 게 let'로 시작하는 거죠. let'로 시작하는 청유문은 let's 동사 원형의 형태로 권유나 제안, 우리 같이 뭐뭐 합시다 라는 의미로 쓰이며 뭐뭐 하자입니다. let'는 let us의 줄임말입니다. 원래는 그러면 우리가 뭐뭐하게 해주세요. 직독을 하면 그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우리 같이 뭐뭐 합시다의 뜻이 되는 겁니다. 하지 맙시다 라고 할 때에는 let's 다음에 not만 딱 붙이면 돼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서 let's play soccer, 축구합시다. let's not go, 가지 맙시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죠. let's가 우리 뭐뭐 합시다. 그러니까 let us의 줄임말이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let me 라는 표현이 있다면 얘는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거 하도록 해주세요인데 만약에 let me라면 내가 이거 하게 해주세요 의 뜻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만약에 let's가 아니라 let me 동사 원형이라면 제가 뭐뭐 할게요 라는 의미로 바뀌게 됩니다. 자기소개할 때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Let me introduce myself. 내가 나에 대해서 소개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Let me open the door. 제가 문을 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문을 열게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 practice 14 부분은 let'를 써야 되는 문제도 있고 let me를 써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잘 의미 구분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해야 할 부가의문문이라고 부가의문문의 추가적인 부분이 나오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앞문장의 내용이 긍정형이든 부정형이든 상관없이 명령문은 you가 없는, 주어가 없는 문장이잖아요. 그럼 부가의문문을 만들기가 굉장히 애매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너무나 다행히 긍정이든 부정이든 무엇이든 상관없이 명령문은 그냥 무조건 will you만 붙이면 돼요. 그리고 let'로 시작하는 청유문의 경우에는 이때도 마찬가지로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이 긍정이든 부정이든 shall we만 쓰면 돼요. 오히려 엄청 쉬운 부분이죠. 앞에가 이렇게 명령문으로 시작하면 부가의문문 무조건 will you, let'로 시작하면 무조건 shall we 니까 이 부분은 오히려 더 쉬워졌습니다. 이 다음 부분 문제 풀 때 그런데 여기는 다 섞여 있어요. let'로 시작하는 청유문도 있고 명령문도 있고 일반 의문문도 있어요. 오히려 더 쉬워졌죠, 이 부분은. 문제를 한번 보면 이번에 문제는 굉장히 꼼꼼하게 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나왔던 부가의문문이 여기에 다 나오거든요. 이 문제들은 let'로 시작하는 청유문도 있고 명령문도 있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일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에가 긍정이면 뒤에 부정으로 써줘야 되는 이런 류의 일반 문장도 다 있기 때문에 다 섞여 있어서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번은 let'로 시작하기 때문에 무조건 shall we, 명령문이기 때문에 2번은 무조건 will you 이지만 3번 같은 경우에는 she played 이기 때문에 요거 잘 맞춰서 긍정이니까 뒤에 부정으로 맞춰줘야겠죠? 모든 문장들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주의를 꼭 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감탄문입니다. 너무 공부할 게 많죠? 이번 주는 이게 마지막이에요. 조금만 더 힘을 내봅시다.
마지막 문장 유형은 감탄문인데 감탄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하나 차근히 살펴볼게요. 처음에는 how, 그리고 두 번째는 what이에요. how나 what을 사용하여 정말 뭐뭐 하구나 라는 감탄의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 맨 뒤에는 주어와 동사가 나오는데 이 주어 동사는 생략이 가능하고, 그리고 문장의 맨 끝에는 감탄부호, 느낌표를 붙인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1번하고 2번 보면은 how랑 what을 각각 쓴 감탄문의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1번 how, 2번 what. 자, 가만히 살펴보면 how랑 what의 차이점이 뭐냐면 how는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올 수 있다고 나와 있죠. what은 어가 뭐 단수면 있고 복수면 없고 형용사도 있고 명사도 있어요. 요렇게. 그래서 우리가 차이점을 구분을 잘 해야 되는데 how는 주로 형용사나 부사에 대한 감탄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너무 예뻐. 그때 예쁘다는 표현은 예쁜이라는 형용사잖아요. 이렇게 뭔가 형용사나 부사에 대한 감탄문을 만들 때 how를 씁니다. 그런데 what 같은 경우에는 what이라는 의문사 자체가 무엇이라고 무언가 물체를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what은 주로 명사에 대한 감탄을 할 때예요. 그래서 만약에 명사가 단수면 어나 언이 붙는다는 거고, 그리고 이 명사가 뒤에 어떤 명사인 건지를 꾸며주는 형용사 또 이렇게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작은 형용사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도 이해가 잘 안 되죠? 공식으로 보면 당연히 이해가 잘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문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날씨가 너무 좋아요. 날씨가 너무 좋다는 걸 감탄문으로 만들 때 만약에 how를 사용한다면 how는 형용사나 부사에 대한 감탄이라고 했죠? 그래서 nice weather에 대한 감탄인데 how nice 하고 요 nice에 대한 감탄을 하는 겁니다. 너무 좋아. 이렇게 표현할 때 how nice. 만약에 뒤에 동사 주어 써주고 싶으면 it is. 더 weather니까 대명사 it 써주고 is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what에 대한 감탄을 하고 싶으면 what은 명사에 대한 감탄이라고 했기 때문에 날씨, 이렇게 좋은 날씨일 수가 라고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what a nice weather. 뒤에 써주고 싶으면 it is. 느낌표 밖으로 이렇게. 명사에 대한, 날씨에 대한 감탄을 해주는 거죠. 이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how나 what은 의미적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똑같은 감탄을 how를 써서도 나타낼 수 있고 what을 써서도 나타낼 수 있어요. 다만 문장 속에서, 그 속에서 형용사를 감탄하냐 명사를 감탄하냐 그것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탄문을 만들어라 라고 할 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의문사 뭐 써야 되지? how 써야 되나? what 써야 되나?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팁을 하나 주자면 어나 언이 있으면 어나 언 같은 관사는 무조건 명사에 붙는 거기 때문에 일단 어가 있으면 무조건 what을 쓰면 되기는 해요. 그런데 만약에 어나 언이 없다면 그 다음에는 뒤에 끝까지 잘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CF의 감탄의 대상이 되는 명사가 복수일 때에는 당연히 하나일 때만 써주는 거니까 없이 그냥 형용사 복수 명사의 형태로 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She has a really beautiful flower 이라고 할 때 감탄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당연히 꽃이 너무 아름다워서 감탄을 하는 거겠죠? 이럴 때 감탄하고 싶은 게 명사면 a beautiful flower
얘를 감탄하고 싶다면 명사니까 what을 써주는 거죠. What a beautiful flower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아름답다. flower가 아니라 그냥 아름다워. 요거에 대한 감탄만 하고 싶다. 라고 하면 그냥 how beautiful 요렇게 how를 써서 감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두 개를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16번으로 넘어가면 이제 여기에서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1번에 보면 How beautiful this garden is 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beautiful이 혼자 쓰였어요. 뭐 beautiful 명사 이렇게 안 쓰였고 여기 다음에 this garden is는 뒤에 나오는 주어 동사이기 때문에 beautiful이 뭐 뒤에 나오는 명사를 꾸며주는 게 아니죠. 이렇게 형용사 혼자 있을 때에는 형용사를 감탄해주는 건 how. 그런데 예를 들어서 두 번째 문장 밑에 3번 문제 보면은 big eyes. 여기서 big이 바로 뒤에 나오는 eyes를 꾸며주고 you have 이렇게 돼 있죠. 그럴 때에는 이렇게 하나가 큰 명사예요. 그리고 명사에 대한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what이 오는 거겠죠? 5번은 handsome. handsome이라는 건 잘생긴 이라는 형용사예요. 그리고 he is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형용사이기 때문에 how가 답이 되겠죠. 7번은 a big liar you are. liar는 거짓말쟁이죠. 이렇게 나눠서 you are는 뒤에 주어 동사고 여기 부분 앞에 한번 살펴보면 요 big이라는 게 liar를 꾸며주고 요 전체는 하나의 큰 명사예요. 명사를 감탄하기 때문에 what이 되겠죠. 9번은 a high mountain. 요 high가 어랑 mountain 사이에서 요 mountain을 꾸며주고 있어요. 요 전체가 하나의 명사. 이 문장에서는 주어 동사는 생략됐어요. 명사에 대한 감탄이기 때문에 what을 쓰는 거죠. 영어라는 게 처음에 보면 개념이 이해돼도 막상 예문을 보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여기도 쌤이랑 지금 같이 풀면은 너무 당연하지, 너무 쉽지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막상 남은 부분 문제를 직접 풀려고 하면 근데 혼자 풀려고 하니까 모르겠네, 헷갈리네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도 참고 풀어보는 게 나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간혹가다 문법 문제 풀 때 단어를 몰라서 막히는 경우가 있는데 단어를 꼭 찾아가면서 푸세요. 단어 뜻도 모르는데 당연히 문법 문제 풀 수가 없죠. 쌤이 방금 얘는 명사라서 what이고 얘는 형용사라서 how라고 설명을 했는데 만약에 이런 단어 뜻 모르면 뜻도 모르는데 형용사인지 명사인지는 더 모르겠죠. 그럼 문제를 푸는 의미가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 찍겠다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단어를 모르면 처음엔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꼭 찾아보면서 문제를 풀면 좋을 것 같아요. 드디어 이번 주 문법 범위가 모두 끝났습니다. 쌤도 너무 설명할 게 많아서 중간에 정신줄을 놓을 뻔했어요. 그래도 끝까지 따라오느라 너무 고생 많았고 이번 주에 숙제가 좀 어렵더라도 한번 참고해보면서 모르는 부분은 표시해놓고 쌤한테 다음 주에 질문을 하도록 하세요. 고생 많았습니다.